한국 분들이 네덜란드에 취업을 하러 오면 대부분은 HSM이라고 하는 Highly Skilled Migrant를 통해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SM Income Requirement 2026 올해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IND 홈페이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나이가 나뉩니다. 그래서 30대보다 어린 사람, 30대거나 30대 이상인 사람, 그리고 나중에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는 당연히 처음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같은 회사에서 연장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예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현재 만 나이로 30세보다 어리다. 그러면 처음 취업을 하실 때 최소 4,357유로를 월에 벌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홀리데이 얼라원스라고 하는 휴가비 등등등 다 빼고 기본급과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 추가 근무수당까지는 해당이 되는데요. 휴가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4,357유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같은 회사에서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연장할 때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올해 내에 연장을 하면 가격이 같습니다. 4,357유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30세 미만인데 아예 이직을 했다. 그럴 경우에도 계속 4,357유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30세로 나이가 나뉘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30살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30세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29세이거나 30세인 분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30세 나누는 기준은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만 30세가 되는 생일 전에 IND에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 30세 생일이 되기 전에 IND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고 컨펌을 받아야 30세 미만으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됐으면 30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빨리 지원하셔야 됩니다. 다음 항목으로는 30세거나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0세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 시니어급이거나 매니저급으로 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일을 하거나 팀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따라서 막 30세가 된 분들은 불리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30대 중후반이나 또는 40대 이상인 분들인 경우에 어느 정도 경력이 많이 쌓여 있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은 5,942유로 월 이 정도고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시니어여도 꽤 시니어거나 아니면 팀장급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때도 그 해에 연장하면 5,942유로,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도 그 해면 5,942유로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게 사실은 한국 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Reduced Salary Criter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낮습니다. 만약에 Reduced Salary Criterion에 해당 사항이 있어서 처음 신청하면 3,122유로, 연장도 3,122유로, 그 다음에 이직을 하게 돼도 3,122유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Reduced Salary Criterio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졸업한 사람이 네덜란드에 오면 좋겠다 해서 일부 금액을 낮춰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1번, 2번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사실은 IND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퍼오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 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 이어가 있다. 그러면 이후에 Reduced Salary Criterion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HSM Reduced Salary Criterion을 바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오리엔테이션 이어는 딱 1년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연장이 안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어를 받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웬만한 네덜란드 회사에서 미니멈 인컴 이상만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1년만 써보자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이어 너가 써 하고 이렇게 일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했다시피 네덜란드 회사가 다 이런 HSM을 줄 수 있는 스폰서로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폰서로 등록이 안 돼 있는 회사가 1년 쓰고 나면 절대 하이리 스킬드 마이그런트를 줄 수가 없어요. 스폰서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폰서를 할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좋고, 그런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고용할 의지가 있으면 어차피 하이리 스킬드 마이그런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HSM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이어는 사실은 해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짧은 유튜브 영상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자주 보이는 것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내가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교육기관에서 배첼러나 마스터로 졸업을 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고요. 또는 이제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박사과정을 한 지도 3년이 안 됐다. 그래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때 일부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가 해당이 되면은 또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 난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안 다녔는데 그래도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이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소개는 어렵고 하나 제일 자주 제가 일을 하면서 겪었던 걸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석사, 마스터 이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사가 아무 석사나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나온 대학교가 QS 랭킹,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랭킹 또는 샹하이 랭킹 이렇게 세 가지 유명한 랭킹 사이트가 있는데 이 랭킹 사이트에서 그게 대학교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전공한 전공 분야 또는 전공 학부가 3개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 200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온 학교가 QS 랭킹에서는 학교 자체가 200위 안에 들었다. 그러면 한 번, 그리고 샹하이에서는 200위 밖인데 내가 나온 학부는 200위 안에 들었다. 그럼 2번. 이런 식으로 최소 2번 이상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오리엔테이션 이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리엔테이션 이어를 만약에 받고 신청을 해도 이제 Reduced Salary Criterion 들어가고요. 나는 실제로 오리엔테이션 이어 받은 적이 없지만 똑같은 조건이 있으면은 오리엔테이션 이어를 꼭 하지 않아도 바로 하이리 스킬드 마이그런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이어를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지만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다시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학사를 한 이후에 내가 오리엔테이션 이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석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새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이어를 다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어 한 다음에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제가 메일로도 상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급한 마음에 오리엔테이션 이어 하면서 스폰서 등록 안 된 회사에 그냥 일단 입사를 해서 이제 네덜란드 1년 더 살 수 있다라고 좋아했다가 그 이후로 연장이 안 되고 처음에는 뭐 해주겠다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네덜란드를 결국에 떠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를 떠나지 않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잠깐의 그 유혹 때문에 이제 스폰서가 안 되는 회사로 가서 뭐 물론 경험도 쌓았겠지만 결국에는 장기간 있지 못하고 이렇게 가버려서 좀 그런 슬픈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이어 말고 건너뛰고 바로 하이리 스킬 마이그런트 중에서도 Reduced Salary Criterion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컴 리퀘어먼트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 HSM을 어떻게 탈출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HSM은 고용주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을에서 이제 해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